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노동당과 녹색당의 연정이라니 가슴이 뜁니다. 저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2020년을 해피 클라이밋 액션 이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가 정말 변화를 위한 시작을 하는 해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후 위기를 돌파하는 우리 연구 활동가들, 그리고 그 연구 활동가들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 세상을 바꿔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호주가 불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실종이 되었고 또 집이 불타고 있고 5억 마리에 가까운 코알라와 이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지금 불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84년도에 북극해 해빙의 모습, 그리고 2016년도 아까 제커리도 얘기했지만 산호가 사라지는 속도, 우리를 둘러싼 변화의 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아시아는 무엇일까? 아시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면 98년부터 2017년까지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인덱스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붉은색이 짙을수록 기후위기에 취약한 나라들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들이 붉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집중된 곳이죠. 일본에 태풍이 많이 지나가고 또 필리핀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나라 중에 5개 나라가 아시아입니다. 미얀마,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베트남. 우리는 기후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는 아시아에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전 세계의 그 CO2 배출량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나옵니다. 이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초래한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EU 같은 선진국들, 누적된 배출량들이 있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세계의 공장으로서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내고 GDP라든지 성장을 향한 욕망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곳들이 또 아시아이기도 하고, 여전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주 위태로운 자연 생태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아시아는 어떤 경로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아야프의 우리 패밀리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뜨겁게 이야기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이 침탈, 수탈에 가까운 자원 채취 행위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주민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국의 공적 자본이 또는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석탄 발전소를 건설에 투자를 하거나 또 석탄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내에서는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석탄 발전소를 이제 신규는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한 7개 정도는 새로 짓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공적 자금들이 또 이 아시아 지역의 석탄 발전소 투자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정말 기후 문제에 있어서 뭐가 문제일까? 탄소가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경제 시스템이 문제일까? 나오미 클라인은 탄소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체제 속에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많은 산업이 굴러가고 이 대부분의 GDP를 만들어내고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우리에게 임금을 주는 일자리는 석탄을 연소하고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이 왜곡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이다. 어떻게 보면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을 바꿀 큰 판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두게 해서 기후가 우리를 끝장내기 전에 우리가 지금의 세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의 메시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계속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1.5도, 아까 클로에 의원이 1.5도가 한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도 배출한 온실가스가 1.5도에 도달하기까지의 이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속도대로 배출을 한다라면은 7년 11개월 뒤에는 1.5도에 도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기 중에 다 뿜어내는 상태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뿜어낸 온실가스와 누적된 양들이 2017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올렸다면은 이 속도대로 간다면은 2040년경에는 1.5도를 넘어선다는 거. 2040년경에는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 계실 건가요? 그렇게 치면 지금부터 10년은 정말 급속하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이 시기. 그래서 2020년부터 2030년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이 1차 에너지원들의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빨간색에 달하는 바이오 퓨얼이라고 해서 바이오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나무를 태웠죠. 그렇게 치면 사실 우리가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100년 안짝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 2019년 이 순간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집중적으로 화석 에너지를 태우고 또 가장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에 우리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걸 멈추거나 아니면 바꿀 수 있는 해법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해법까지도 같이 갖고 있고 동시에 그에 대한 피해도 아주 심하게 같이 느끼는 집중된 세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연구활동가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에게 이 아야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면서 저보고 연구활동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했지? 라는 마음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연구활동가는 이론과 현장의 이 사이를 간극을 줄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현장을 바탕으로 경험적인 지식을 쌓고 그걸 가지고 확산하고 소통하면서 실제 사회의 변화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연구활동가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후쿠시마 사고로부터의 충격이었습니다. 핵사고, 그로 인한 방사능의 오염, 지금도 핵발전소는 돌아가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그리고 그에 대한 위험과 이 고통은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 해로운 거 알고 이 CO2를 배출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석탄 발전소를 계속 짓습니다. 그런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전가할 수 있는 대신에 값싼 연료라는, 우리가 만들어낸 경제 시스템 하에서 값싼 연료라는 이유로 핵발전과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갖게 됐죠.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지? 라는 고민 끝에 제가 찾은 대답은 이제 모든 것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정말 1달러라도 아니면 50센트라도 싼 물건들이 전 세계를 이동하게 하고 그 이동이 또 온실가스를 늘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세계화였다면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연결되되 물건의 이동은 줄이고 가급적 지역에서 먹을거리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지역화,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전환이론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전환이론의 핵심은 지역에서 또는 풀뿌리 기반의 수많은 작은 실험들이
그 실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레짐을 형성하게 되고, 그 레짐이 결국은 사회 시스템도 흔들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찾았던 현장은 서울의 성대골이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뭔가 해야 될 거 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요청이 왔고, 처음으로 시민들을 만났고, 그 시민들과 만나서 둥글게 모여 앉아서 얘기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자기의 에너지 소비량을 벽에다가 붙여보는 저런 과정, 지금은 이미 디지털화 돼 있어서 얼마를 썼는지가 다 핸드폰으로까지 전송되지만 2011년도에는 저희 벽에다 썼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벽에다가 자기의 사용량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 그래프 하나하나가 모여지는 그 순간들이 시민들에게는 특히 성대골 주민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기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배운 경험들을 그리고 동네에 있는 학교들로 연결시키기 시작했고, 이런 활동이 새로운 경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에너지 슈퍼마켓을 만들었고, 기술과 만나기 위해서 미니 태양광이라는 기술이 마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가지고 리빙랩을 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연구원을 만들었고, 마을 곳곳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도 했고, 저는 3년 전에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대골이라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가지고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수많은 실험들이 있었고, 그 실험에는 건물을 바꾸자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대시장이라는 시장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에너지 위기에 우리의 전통시장은 얼마나 취약하지? 그러면 정전이 됐을 때 우리 시장에서도 전기가 끊기지 않고 공급되게 하려면은 우리 시장에도 태양광과 ESS를 설치해야 되겠는걸?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하지? 에너지 협동조합이 필요해. 이런 변화까지 갔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학교와 함께 변화를 일구기 위한 이런 끊임없는 교육들은 청소년 기후소송이라는 것들로 이어져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기후행동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가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이라는 형태로, 또는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또는 전력중개사업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6년을 실험을 해왔고요. 그리고 리빙랩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누군가 전문가가 와서 그 마을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연구원이 돼서 우리가 기후변화가 심각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취약한지, 그럼 그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마을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마을에 필요한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들인지, 그리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져서 폭염이나 한파가 왔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전화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마을의 차원에서 연구하고,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을 생활 기술자들을 엮어내는 데까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년 동안 성대골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면서 전환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스스로 학습하고 실험하고 연결하는 작업들을 도왔고, 거기서 저의 역할은 연구 활동가로서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제도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도의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대골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정책을 만든다라든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다 보니까 경기도와 충남의 정책으로, 또 나아가서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라는 이런 성대골처럼 지역에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엮어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그린 뉴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대골이라는 그 기반, 현장의 기반을 토대로 수많은 실험들이 진행되었고, 그 실험들을 토대로
그 결과를 정리하고 강연하기도 하고 저는 다른 지역에 널리 알리는 복사되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저의 활동을 돌아보면은 참새 같은 역할? 뭔가 계속 떠들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계속 덩치하고는 좀 안 맞지만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결국은 기록되고 그 기록이 힘이 되어서 확산된다라는 생각으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지 전환도시, 성대골에 대한 전환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기억으로 남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2020년을 임하는 저의 각오는 이렇습니다. 기후위기 보통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넘어서지? 이걸 넘어서는 방법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결국 대중운동으로 이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는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액션 이후에 뭘 할까? 라고 했을 때 뉴질랜드에서 넷제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우리도 넷제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2050년 너무 멀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지금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급진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배출하고 있는 양의 절반을 10년 안에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줄이는 방식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이런 정책들, 한국에서는 그린 뉴딜이 아니라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람과 인력과 우리의 아이디어와 의지를 모아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행동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것이 세력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로 발현이 돼야 되죠.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린 뉴딜이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런 선라이즈 무브먼트 같은 청년 운동가들이 기후행동과 동시에 그린 뉴딜을 제안을 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기후변화 어떻게 막지? 자체적으로 막 토론을 하다가 데모를 해야 될까 선거를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한 결과 둘 다 해야지 라고 하면서 액션도 하고 정치인들을 압박해서 넷제로로 가는 그린 뉴딜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 활동가와 대중적인 이런 시민 행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아까 우리 클로에 의원이 얘기했던 GDP가 아니라 탄소 예산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할 때 그래서 각각의 부처들은 탄소 얼마만큼 줄였습니까? 라는 것들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지 온실가스가 줄어들 겁니다. 동시에 액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우 작은 것들이 아니라 급진적인 방식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공용 자전거 따릉이 정책, 이번에 시민들이 뽑은 1위 정책이 됐습니다. 근데 따릉이 정책으로는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해결 못합니다. 자동차 차선 절반 이상 아니면 전부 다를 자전거에 내어주어야지 10년 안에 급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넘어서 상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하고 화석에너지 많이 쓰고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것이 일자리였다면은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경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자리, 우리들의 일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줄이는 것과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또 아무리 경제를 탈탄소화한다 하더라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사회, 그 사회에 저는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큰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거의 차가 없는 사회를 상상해야 될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로로 만드는 순환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줄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
전력망으로부터의 독립이라든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야지, 그리고 상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현해야지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자, 온실가스 1.5도, 온실가스 줄여서 1.5도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앉아서 대안을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꼭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하잖아. 또는 이렇게 묻습니다. 비용 대비 평가에서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추산해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한다면은 이분들에게 기후 문제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비용 대비 평가라는 아주 낡은 방식에서 우리가 그동안 비용이라고 했던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는 너무나 좀 오래된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에게, 그리고 아까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자원과 저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청년이 미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요즘 매우 불편합니다. 그들에게 공간과 자원을 주지 않고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린 뉴딜이라는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고 있고, 그 조직에 많은 청년들만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의 모든 다양한 당사자들이 대안을 아래로부터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해야 하고, 그리고 촉진자로서, 촉매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람, 뭔가 뛰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같이 뭔가 해보자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역할했으면 좋겠고, 현장을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맞서서 싸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싸움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급진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일을 저도 열심히 할 거고, 이 아야프에서 오면서의 저희 경험이 다짐은 이렇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동료 시민으로서 이 싸움을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원과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함께 돕는 일을 하겠다. 그게 이번 아야프에 임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